저희 그 페코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터널의 시작점부터 끝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그 라인을 그려놓고 거기에 그 경로에 따라서 안테나를 뭐 일정 구간에 이제 배치를 했을 때 신호의 색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투맨 같은 경우는 이제 터널에 대한 부분은 투맨이라는 모듈을 사용하여 3D 터널 형상을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모든 터널에 투맨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직선 터널의 경우 또는 곡선 터널의 형상이 이미 제공된 경우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맨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터널 형상은 투맨에서 IDB, 그러니까 실내 데이터베이스 바이너리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맨에서 이 실내 데이터베이스 바이너리 파일에 더 많은 형상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최종 이 IDB 파일은 프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개의 그 포털, 입구와 출구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포털 사이의 노드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선 또는 그 스플라인을 사용하여 포털과 노드를 연결을 하고요. 그 터널 단면을 정의를 합니다. 정의된 단면 중 하나를 모두 연결을 해서 하나를 모든 연결에 할당을 하고요. 연결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주파수는 여기서도 0.7기가부터 1.6기가헤르츠에 대한 주파수 범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터널 궤적을 정의를 하고 터널 단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프롬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내보내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프롬에는 닫아주시고요. 이번엔 그 알테어 페코 런처에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 T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투맨인데요.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투맨을 실행시켰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평면도에 대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평면도에 대한 부분 몇 가지 중요한 버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드 뷰에 대한 부분을 정의할 때 이 아이콘을 쓰고요. 그 다음에 탑뷰에서 어떠한 형상을 이제 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의 내릴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사이드 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이 부분들을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평면도, 측면도, 횡단면도, 포털에 대한 정의와 로드에 대한 정의, 직선, 스플라인 등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상단 보기에서 포털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클릭이 되어 있네요. 클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털을 이게 이제 포털이 되겠는데요. 이 포털을 클릭해서 포털의 위치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이제 하나의 포털을 이 좌표는 여기도 오른쪽 밑에 보시면 좌표 마우스 이동할 때마다 좌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좌표에 따라서 좌표에 마이너스 1000, X로 마이너스 1000, Y로 20인, 200인 200인 부분에다가 포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포털은 이번에 1000에 200인 위치에 포털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과 끝에, 그러니까 입구와 출구에 대한 포털이 일단 정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노드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는 포털 옆에 있고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클릭하면 포털에 대한 부분은 해제가 되고요. 노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드는 교재 마이너스 700, 마이너스 700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700, Y축으로 200인 부분에 노드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하나 잡겠습니다. 그리고 00, 원점에 대한 부분에 노드를 하나 또 잡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700에 200인 위치에다가 노드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구와 출구가 정의가 됐고, 각 라인을 연결할 노드가 또 정의가 됐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여기에 이제 선택하는 부분에 화살표를 누르면 기존에 이제 작업했던 노드나 포털도 다시 해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드를 더 추가하라고 되어 있네요. 노드를 여기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400에 150, 마이너스 400에 마이너스 150이고요. 또 하나는 400에 150이 되겠네요. 여기다가 노드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직선, 곡선에 대한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선이 될 것 같고요. 직선 버튼은 여기 지금 라인이죠. 라인을 클릭을 하고요. 이 라인에 포털에서 노드 1, 처음에 만들어졌던 노드, 그러니까 마이너스 700에서 마이너스 200까지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700에서 플러스 200인 부분부터 출구에 포털까지 라인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플라인인데요. 이 스플라인은 곡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드 하나에 대한 부분, 노드의 마이너스 700에서 마이너스 200인 노드에서부터
마이너스 400에서 마이너스 500인 부분까지 연결을 하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원점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스플라인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노드까지 또 연결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 노드까지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곡선에 대한 이 스플라인이 라인이 생기는 것을 연결을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크로스 섹션이라고 해서 터널의 단면을 이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널의 단면은 여기 뷰에서 탑뷰에서 이번에는 끝에 크로스 섹션 뷰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름을 코 레인 언더바 하이웨이라고 이름을 하고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터널의 이제 단면을 그릴 거를 이제 이쪽 뷰에서부터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 터널 월에 대한 부분, 이 터널 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크에 대한 부분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터널 천장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터널의 천장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건데 터널 천장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요. 잠시만요. 여기서 일단 0에서 마이너스 12에서 y에 해당하는 부분에 마이너스 12를 마이너스 12에 대한 부분인데요. 잠시만요. 일단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를 좀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12까지 좌표가 표시될 수 있도록 그리드가 이제 좀 조정이 되는데요. 조정을 하고 이때 이거는 마우스 줌을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줌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그리드가 조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크를 다시 클릭을 하셔가지고
0에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좌표에다가 놓고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12에 2가 되는 12에 2가 되는 지점이죠. 12에 2가 되는 지점으로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홀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12에서 2까지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 중심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홀을 이렇게 터널의 천장에 대한 부분을 홀을 이렇게 그려주는 부분으로 해서 터널의 천장을 마무리했고요. 이번에 라인을 클릭을 해서 여기서부터 터널에 대한 외벽, 그 다음에 바닥, 그 다음에 또 다른 외벽을 클릭을 해서 터널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터널에 대한 단면을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4레인 하이웨이에서 하이웨이 밑에 터널 월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프레딕션 플레인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은 이제 터널 형상의 예측 평면을 이제 지정해주는 그런 이제 항목이 되겠고요. 터널 벽 중 하나를 클릭을 합니다. 터널 벽 중 하나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클릭으로 해서 프로퍼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프로퍼티의 팝업창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머터리얼에 대해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에디트로 들어가셔서 디폴트 머터리얼 터널로 에디트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대한 부분을 트랜스미션 로스는 100dB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벽을 통한 전송 손실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OK를 누르고 주파수는 2GHz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에 대한 모든 벽에 대한 그 머터리얼은 이걸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OK를 하고요. 그 다음에 OK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벽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다 이와 같이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 대한 외벽도
바닥은 됐고요. 일단 외벽하고 천장에 대한 부분의 머터리얼을 사인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파라미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네요. 두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정을 할 건데요. 두께에 대한 부분은 컨덕티비티를 1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 로스도 1로, 그 다음에 스캐터링 로스도 1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컨덕티비티도 1, 그 다음에 SVV는 0.9, 0.9로 입력을 하고 OK를 누르겠습니다. OK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조정했더니 다 마찬가지로 조정이 됐네요. 네, 다 적용이 됐고요. 옆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 조정이 됐고요. 이 상태로 외벽에 대한 부분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탑뷰로 돌아가겠습니다. 탑뷰로 돌아가고요. 탑뷰로 돌아가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터널 세그먼트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그먼트의 횡단면을 할당할 건데요. 프로퍼티로 들어가서 파라미터를 4레인 하이웨이로 변경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 라인을 다 이걸로 다 바꾸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 이제 라인을 횡단면에 대한 부분으로 다 바꿨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4레인 하이웨이를 우클릭을 한 다음에 체인지 익스포트 레졸루션을 클릭을 합니다. 이 기본값은 10m에 10도인데요. 시뮬레이션에서 개체수를 줄여야 하는 경우 늘릴 수가 있을 거고요. 직선 터널 및 광선 추적의 경우 가능한 한 10m만 늘리는 것이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싱으로 들어갑니다. 프로세싱은 프리 프로세싱 탭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프리 프로세싱에 체크 터널 지오메트리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터널에 대한 부분에 유효하지 않다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에디트로 들어가서요. 에디트에 세팅에 들어가셔가지고 지오메트리 익스포트가 있습니다. 이거에 터널 트랙에 대한 프로파일을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항목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누르고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이 이 시점에서 좀 유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전철에 대해서 확인했을 때 유효하지 않은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에디트로 들어간 거에 세팅에서 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일단 다 바꿔줬고요. 터널 단면에서 뭐가 좀 잘못됐나 봅니다. 잠시만요. 폴트 에디트로 들어가서 일단 이거를 우클릭해서 프로퍼티로 들어간 다음에 이건 터널 월이고요. 머터리얼에 대해서 에디트를 클릭을 하고요. 다음에 이 부분에 에디트를 하고 이게 100dB 100을 통한 전송 손실을 일단 100dB로 설정을 했고요. 다음에 특정 전파 현상에 대해서 경험적 반사 손실이 작은 광목 광선에 적합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하고 다시 OK를 한 다음에 OK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바꿨고요. 또 오케이를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탑뷰로 가셔가지고 또 가서 이 라인에 대해서 다 전처리에 대한 부분을 4레인 하이웨이로 바꿨고요. 그래서 모든 단면에 한단면을 파라미터 값을 바꿔줬고요. 다음에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10m에 10dB로 해놓고요. 다음에 전처리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디트의 세팅에 이거를 체크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에 파일에 익스포트 윈스톱 해서 익스포트 바이너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해하지 않다. 크로스 섹션에서 터널 월에 대한 부분이 잠시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큰일 났다. 또 녹화가 안 됐네, 마지막에. 아, 다시 해야 되네. 인터넷. 아, 네? 네, 녹화를 또 수습을 해야 되네요. 아,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어드밴스 2 단계로 터널 매니저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맨 같은 경우는 3D 터널 형상을 정의할 수 있을 거고요. 모든 터널에 투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선 터널의 경우 또는 곡선 터널의 형상에 대해서 이미 제공된 경우 월맨을 사용할 수 있고요. 터널 형상은 투맨에서 실내 데이터베이스 바이너리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월맨에서 이 IDB 파일에 더 많은 형상을 추가할 수 있고요. 최종 IDB 파일은 프로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포털을 먼저 정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 포털 사이의 노드를 정의를 하고 직선 또는 스플라인을 사용하여 포털 노드를 연결합니다. 그다음에 터널 단면을 정의를 하고 정의된 단면 중 하나를 모두 연결을 해서 할당을 하고 연결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연결을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 주파수는 주파수 범위는 1.7에서 1.6기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터널의 궤적을 정의를 할 수 있고 터널의 단면도 정의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정의된 데이터를 프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보내기를 통해서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롬에 대해서 먼저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패코 런처에서 윈프롭의 오른쪽 끝에 보시면 투맨이 있고요. 이 투맨을 클릭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투맨에서 파일의 뉴를 클릭해서 프로젝트를 투맨에서 이제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그 탑뷰 여기에 보면 탑뷰가 있고 사이드 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섹션 뷰가 있고요. 각각의 터널에 대해서 윗면, 그 다음에 사이드, 그 다음에 크로스 평면에 대한 그 내부 평면에 대한 부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아이콘이고요. 먼저 이제 탑뷰에서 포털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이 포털은 입구부터 출구에 해당하는 포털이고요. 포털은 여기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털이 되겠습니다. 이 포털을 클릭을 하고요. 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어, 좌표는 오른쪽 끝에 보시면 좌표가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좌표를 보면서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좌표와 같이 포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의 위치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1000에 200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000에 또 200입니다.
포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포터 옆에 노드가 있는데요. 이 노드를 클릭을 해서 포털과 입구와 출구 사이에 노드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위치는 마이너스 700에서부터 200, 200이 되겠죠. 마이너스 700에서 마이너스 200의 위치 노드고, 그 다음에 원점에 하나를 노드를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700에서 200 좌표에 노드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400에서 마이너스 400에서 마이너스 150에 해당되는 위치에 노드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대칭되는 부분에도 400에 150에 노드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각 포털과 노드를 연결할 건데요. 직선에 대한 부분은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곡선에 대한 부분은 스플라인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 다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번에는 터널 내부에 대한 단면을 드로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크로스 섹션 뷰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레인 하이웨이라고 입력을 하고 크로스 섹션 단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크로스 섹션 단면에서 여기서는 이제 터널 내부에 대한 일단 터널 내부에 대한 단면이기 때문에 터널 외벽에 대한 부분을 그려줘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천장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천장은 여기 아크를 통해서 그릴 수가 있고요. 교재에 제로 좌표에 마이너스 12 의 기준을 잡고요. 제로에 마이너스 12 의 기준을 잡고 우측에 12의 2 위치 x 12에 y 12 2에 대한 좌표에서부터 반대편 마이너스 12의 2 위치에 터널 천장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라인을 통해서 외벽과 바닥과 또다시 오른쪽 외벽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터널에 대한 단면이 그려졌고요. 여기에 평면에 대한 방사에 대한 안테나에 대한 터널 벽에 대한 예측 평면을 변경을 조금 해야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터널 형상의 예측 평면을 지정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예측 평면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11의 1.5 높이에서부터 플러스 11의 1.5 좌표까지 라인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거 그리기 전에 프리딕션 플레인을 통해서 이 라인을 지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럼 이거를 지우고 이거를 지금은 터널 월인데요. 터널 월인데 평면을 하나 지정하기 위해서는 프레딕션 플레인을 클릭하고
라인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라인을 그려줬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터널 벽에 대한 머터리얼을 지정을 할 건데요. 일단 천장을 셀렉터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천장을 클릭하고 우클릭을 합니다. 프로퍼티도 들어가서 머터리얼 프로퍼티에 대한 부분에 에디트를 눌러주고요. 디폴트 머터리얼 터널에 더블 클릭을 해서 혹은 에디트를 클릭을 해서 편집을 진행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이 주파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에디트를 할 건데요. 주파수는 아까 0.7에서 1.6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주파수를 한 1.1기가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1000MHz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로스는 100dB로 하고 리프레션 로스는 1dB, 스캐터링 로스는 1dB, 그 다음에 디프레션은 그대로 두고요. 나머지 이제 퍼미티 이전율 추가율에 대한 부분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9, 0.9로 지정을 하고요. OK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바뀌었고요. OK를 하고, OK를 하면 이 터널 외벽에 대한 머터리얼은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 천장이 됐고요. 사이드 외벽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위에가 바뀌면 다 바뀌게 되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외벽도 마찬가지고요. 네, 됐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시 탑뷰로 돌아가겠습니다. 탑뷰로 돌아가서 이 라인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라인을 클릭하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여기를 4레인 하이웨이로 변경하겠습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다 4레인 하이웨이로 바꾸고요. 다 바꿨고요. 그 다음에 전 처리에 대한 부분의 처리 결과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크로스 섹션하고 탑뷰에 대해서 탑뷰에서 라인 연결하고 터널의 내부에 대한 단면을 저장한 게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를 확인했고요. 이렇게 결과를 확인했으면 일단 전체에 대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파일에서 익스포트 윈프롭에 익스포트 바이너리를 클릭해서 다시 이름을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컨버트가 완료됐고요. 익스포트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다른 이름으로 일단 저장을 세이브 에즈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초면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프로맨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시나리오를 터널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이걸 클릭을 빼고요. 여기에 터널 네 번째를 열기를 하겠습니다. 스탠다드로 할 거고요. OK를 누르고 OK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조는 1 정도 하고요. 이렇게 새롭게 이제 프로젝트를 지정을 하고 나면 아까 터널 소면에서 작업한 터널의 형상이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에 사이트를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는 1세터 정도 안테나를 여기다 클릭을 할 거고요. 안테나는 1GHz에 대한 할 거고요. 별도의 안테나는 불러와도 되고요. 일단 옴니 다이렉션 한 걸로 일단 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하겠습니다. OK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에디트 프로젝트 파라미터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레졸루션은 한 5 정도 주고, 그 다음에 프로파게이션에는 필드 스트링 스페이스로스 프로파게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항목들을 설정하시고요. 사이트와 컴포넌트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지정이 디파인 됐고요. 컴퓨테이션에서 도미넌트 패스 모델로 체크를 해주시고, 세팅은 맥시멈 인터랙션 로스를 30dB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컴퓨테이션에서 컴퓨터 5를 눌러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다 됐고요. 리절트 파일에서 사이에 사이트 1에 대한 안테나를 클릭을 하고 필드 스트렝스를 확인하면 이와 같은 터널 내부에 전파의 신호 세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터널에서 사실 전파 수신 환경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잘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윈프롭을 이용해서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하이퍼벅스를 이용한 고주파수 전자기 해석과 네트워크 계획에 대한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